안녕하세요, 송민수입니다. 오늘은 선수들의 경추 골절,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가 이렇게 있다면요, 만약에 착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떨어져 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올 수 있는 위해성입니다. 뭐 이번 얘기를 하면서 뭐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을 알고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을 하면서 운동이거나 활동을 하면,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활동, 운동, 업무 중에 경추를 다쳐서 생기는 손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크게 다쳐가지고 만약에 목뼈가 부러진다면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다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폄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들, 우리가 좋아했던 분들이 안타깝게 다쳤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평소 생활에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도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꾸 좀 겁이 나고 이러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 마음도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슈퍼맨 1탄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 있는데, 올드 영화 팬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그 요새 같으면 뭐 마블이나 DC에서 나왔던 슈퍼 영웅들의 그 효시 같은 작품인데, 슈퍼맨 1탄에 나와서 뭐 좋은 학벌과 잘생긴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1995년도에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경추 골절을 입어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통도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을 바로 잡아서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희망이 되겠다 했습니다만, 2004년에 심장 문제로 돌아가셨죠. 미식축구 NFL에서는 데런 스팅리라는 선수가 좀 과격한 룰에 의해 가지고 경추골절을 입게 되면서, 그의 부상을 계기로 이제 리그의 룰이 조금은 좀 덜 공격적인 것을 바뀌긴 했는데, 하지만 그의 이제 척수 손상은 회복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이클 어틀리를 비롯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척수 손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서 아무래도 좀 회복은 안 되었죠. 프로레슬링에서는 이제 여러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뭐 경기 중에도 큰일도 많았었는데, 가장 팬들의 충격이 되었던 거는 미사 미츠하루 선수의 사망이었을 겁니다. 2009년에 경기 중에 경추 골절로 인해서 호흡에 문제가 왔었고 결국 외상성 심정지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선수가 이번 얘기 많이 언급이 될 텐데, 뭐 제가 일본 선수를 언급하는 거는 뭐 제가 딱히 일본을 좋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일본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어릴 때 경유하느라고 나리타 공항에 1시간 정도 있었던 거 말고는 일본을 직접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항 밖으로 가본 적이 없죠. 그냥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뭐 이제 특정 분야에서 열정을 바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 인간으로서 얘기를 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선수로 얘기를 할게요. 일본 프로레슬러 중에 하야부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공중기술에 굉장히 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사히 스타일 문설트라고 요시히로 아사히라는 선수가 개발을 했다는 로프에서 뛰어넘는 문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끄러졌어요, 로프에서. 그래가지고 목부터 떨어진 이후에 결국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47의 뇌출혈로 약간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 예전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기 전에 선수들은 비디오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의 경기를 계속 보고 또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경우기 때문에 WWE에서 그를 잘 알았었죠. 나중에는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기립박수를 받긴 했는데, 가수로 변신한다고 했습니다만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이혼에다가 뭐 상당히 좀 복잡한 일을 겪었고, 안타깝게도 47의 뇌출로 사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팬들에게 가장 충격은 이제 미치하루 미사와가 사망한 건데요.
그는 이제 타이거 마스크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타이거 마스크라는 캐릭터는 만화에서 온 건데 그 신일본 레슬링을 이끌었던 히사시 신마라는 사람이 만화의 인기가 빼어나자 그 캐릭터를 프로레슬링으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만화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오는 건데 뭐 야구팀에도 뭐 공룡 캐릭터 이런 것들 보이는 게 좀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겠는데 뭐 만약에 뭐 펭수나 뽀로로도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허락하면은 캐릭터를 쓸 수는 있겠죠. 쓸 수 있는 거는 뭐 저작권자 허락이 있어야겠습니다만 여하튼 타이거 마스크를 단체로 끌고 와가지고 사토루 사야마라는 선수에게 줬는데 이제 전일본이란 단체가 판권을 사가면서 이제 미츠하루 미사와가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미사와도 잘했고 사야마도 잘했거든요. 3대 타이거 마스크도 있었는데 이제 한국계 선수였고요. 일단은 미츠하루 미사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본인의 단체 프로레슬링 노아에서 태그 경기를 펼치다가 백스프레스를 맞고 실신했는데 인공호흡도 하고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심정지로 사망하고 말았죠. 외상성 심정지로 추정은 되는데 부검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말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겁니다만 부러진 뼈가 보통 경추 2번이 많이 그래요. 척수를 자극해가지고 뭐 사지마비, 호흡근 마비, 뭐 외상성 심정지 등등을 끔찍한 일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남용이 많은 편인데 주로 북미 선수들이고 미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 사이 선수들이 약물 남용 이후에 심근비대, 부정맥 등을 기본으로 갖고 있다가 요절한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거의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선수들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 60년대생 선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사 같은 경우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경기까지 하고 예전에 쌓였던 충격들이 많았기 때문에 2009년도 일이 복합적인 일에 의한 마지막 결과라고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그 낙법들을 굉장히 좀 세게 쳐요. 그래서 경추에 큰 압박이 오는 기술들을 많이 구사하면서 좀 위험한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WWE에서는 데란 드라지도브라고 드러즈라는 퓨크라는 별명을 가졌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미식축구 NFL에서 이제 구토를 하면서 퓨크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거를 WWE로 이제 전업하면서 끌고 왔었는데 당시 리전 오브 둠이라는 태그팀의 일원으로 끼어 들어가지고 음주 문제로 심각했던 허크의 대타로 들어왔었죠. 데란드라즈도브가 싱글로 활약하면서 디로브라운과 경기를 했었는데 라이거밤이라는 그 러닝 파워밤 기술을 맞는데 낙하가 잘못되면서 목부터 떨어졌어요.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결국 사지마비가 되었고요. 그나마 이제 팔의 일부 감각은 살짝 회복은 했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동이 쉽진 않고 친구가 이제 의류 사업가로 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선물로 받은 휠체어, 그 맞춤형 고급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여동생 집에서 24시간 이제 보호 관찰 받으면서 의료적인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해요.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레이트 칼리, 인도 출신의 거인인데 이제 신인 시절에 APW라는 단체, 올프로레슬링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훈련하던 브라이언 옹이라는 선수를 의도치 않게 좀 부상을 입힌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 브라이언 옹이라는 선수는 뇌진탕을 입은 상태에서 계속 훈련을 하게 됐는데 칼리의 플랩잭이라는 기술을 맞다가 잘못 떨어져가지고 경추에 큰 충격이 왔고 척수 수상을 입어서 결국 며칠 뒤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족들은 칼리보다는 단체에게 소송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뇌진탕을 입은 상태에서 훈련을 강요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태에서 칼리보다는 단체의 잘못으로 귀결이 되어서 소송에서 유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라커스라는 태그팀이 있었죠. 숀 마이클스 그리고 마티 자네티가 있었는데, 숀 마이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을 많이 했고, 마티 자네트는 약간 좀 약물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로 결국 포텐셜만큼 성공 못했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요. 마티 자네티가 태그팀 경기를 했을 때 일입니다. 척 오스틴이라는 신인 선수가 당시 이제 패배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선수가 미식 축구를 하다가 6주 만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짧은 훈련으로 본인이 경기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좀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마티 자네티의 페이메스라는 락커 드러퍼라는 기술을 맞고서 경출골절이 돼가지고 결국 사지마비까지 왔습니다. 소송에서 2,670만 달러의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판사가 1심에서 그래 내려서 2,67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마티 자네트 50만 달러, WWE가 나머지를 배상하라 했는데, 상고 이후 결국 1,000만 달러로 합의를 봐가지고 지불이 되었고요. 척 오스틴은 지금도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2015년 방송에서 얘기했다 합니다. 현재는 지팡이를 짚고 살짝 일어설 수 있는 정도고요.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래도 덜 다친 사례인데,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1997년 서머슬램에서 오웬 하트, 굉장히 베테랑이었죠. 기술 좋고. 그도 2년 뒤에 안 좋은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오웬 하트의 파이드랍을 맞고 뇌진탕을 입어가지고 경추 쪽에 손상은 있었는데, 감각이 좀 불편했었고, 결국 이게 그의 은퇴까지 귀결되는 원인이 되었죠. 2015년에는 타이슨 키드, TJ 윌슨이라는 선수가 사모아조, 현재 활약하고 있는 사모아조의 머슬버스터 기술을 맞고서 경출골절을 맞는데, 워낙 기술이 좋은 타이슨 키드이기 때문에 그 순간 바로 이제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수백만 파운드의 무게가 목 뒤에 달려있는 느낌이라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태그팀 파트너 세자로가 일으키려고 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바로 얘기를 했던데, 일으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키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이제 C2가 부러졌다. 두 번째 경추죠. 부러져가지고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존율은 5%밖에 안 되고, 살더라도 99%가 사지마비를 겪는다고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의 인터뷰니까 그에게 말했던 의사 얘기고,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봐야겠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5%에 1%면은 200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키드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운이 좋은 건데, 키드는 이제 경출골절이 있었습니다만 척수 손상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현재 선수를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 선수를 가르치고 경기를 구성한 에이전트로 뛰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그나마 다행인 사례인데, 히로무 다카하시라는 일본 선수가 있어요. 경량급 선수인데 멕시코 수련됐었고, 2018년에 일본에서 경기에서 멕시코의 드래곤리의 페닉스 수플렉스라는 무서운 기술이 있어요. 그래 좀 위험하다 싶었는데 그걸 맞고 경추골절이 왔습니다. 1년 뒤에 복귀는 했습니다만, 많은 팬들이 이 피닉스 수플렉스는 좀 안 하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결국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하드코어 할리 선수가 있는데, 브록 레스너의 파워밤을 맞는데 본인이 좀 후배 선수라고 좀 몸을 버텼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색하게 떨어져가지고 경추가 골절됐습니다. 이거는 레스너의 잘못이라기보다 본인이 이제 몸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한 13개월 정도 재활하고 경기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사례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나라에선 격투기 팬들이 많이 이제 유명한 게 보고 있는 프라이드 초창기에 둘이 잡고서 막 때렸던 선수인데요. 돈 프라이하고 요시히로 타카마라는 두 선수가 서로 얼굴을 잡고 때리는 게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다가 좀 사실 가볍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라 했습니다만, 그날 운이 안 좋았는지 경추부터 떨어졌고 결국 30분 정도까지 막 일어나지 못하고 했더니, 결국 지금은 사지마비 상태였다가 그나마 손을 움직일 수 있는데 여전히 거동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는 AEW라는 단체로 이적한 크리스 제리코라는 선수가 있죠. 아주 유명하죠. 이 선수는 역시 이제 하야부사처럼 로프에서 미끄러졌는데
상대였던 이제 미스터 퍼펙트 커트 헤닉이 눈치를 채가지고 무릎으로 막아줘서 손상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뭐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죠.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렇게 된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평소 생활에 조심하고 운동할 때도 주의를 좀 기울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체조, 폴댄스, 아니면 산업 현장, 또 자전거, 뭐 낙법을 칠 때 분명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요새 산업 현장에서도 사다리를 타고서 간판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계나 사다리차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함을 도모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